자, 바로 이제 6.3절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여기 6.3절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수직 응력이 언제 발생을 하냐. 회전을 하다 보면, 요거를, 이 응력 요소를 처음에 XY축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이렇게 잡혀 있는 이 응력 요소를 Z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 어, 회전을 하다 보면 요 값이 다 바뀌죠. 그쵸? 앞에서 배운 공식이 그거니까. 언제 수직 응력이 최대 최소가 될 거냐. 일단 수직 응력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각도는 얼마고 그때의 수직 응력 값은 얼마냐. 이거를 구하면 끝이에요. 6.3절은. 말은 간단한데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제가 외우라고 했죠. 이 공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타우 xy도 회전하다 보면 그 값이 바뀌고 최소 지점이 있어요. 사인 함수의 모양이기 때문에 걔까지 구하면 오늘 이제 배울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일단은 수직 응력을 포커스를 맞춰보면 최대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고 최소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죠. 그쵸? 요 지점을 한번 구해보자. 뭐 당연하겠지만 초기 응력 상태,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쵸? 이 값이 처음에 얼마였냐에 따라서 이 지점이랑 크기 값이 달라질 거다. 이건 예측할 수가 있겠고 명확한 거는 이제 눈으로 한 번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3단원의 경우나 이제 2단원의 경우에서는 사실 어디가 최대고 최소인지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뭐 45도 지점이다, 0도 지점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응력 케이스라서 처음부터 이제 응력 요소,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한번 이제 미분으로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요 지점이랑 요 지점. 요 지점이 뭐냐면 이 지금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으로 구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x축이 세타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위에 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세타로 미분을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수는 날아가고 앞에 2가 튀어나오고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되고 사인 2세타. 그리고 여기 2가 역시 튀어나오고 코사인 2세타. 이게 0이 돼야 되죠. 0이 되는 세타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코사인, 사인이 있으니까 한번 탄젠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우변을 넘기고 탄젠트 2세타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세타를 바로 이제 구할 수는 없고 역탄젠트 구하면 이제 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음 장에 답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표현도 조금 외우고 있으면 되게 쉬워요. 나중에 다른 개념을 이해할 때 이 표현을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조금 외우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만족하는 세타를 저희가 이제 특별한 세타니까 이게 아래 점자 P를 붙여요. 그래서 이걸 프린시플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주응력이라는 애가 최대 최소 수직 응력을 의미해요. 이 평면 응력에서
최대 최소 수직 응력. 프린시플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이제 뭐 주응력,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응력 성분이라는 건데 최대 최소 수직 응력을 의미합니다.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이 세타 P를 이제 프린시플 앵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각. 그리고 이 주각으로부터 결정되는 최대 최소 수직 응력을 주응력이라고 정의한다. 그렇죠? 그리고 주평면이라는 개념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각은 주응력이 작용하는 주평면의 각도를 정한다. 자,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그냥 잘 있던 응력 요소를 얘를 Z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럼 Z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요게 이제 세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그마 X1이 될 거고, 이게 시그마 Y1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이제 P가 되잖아요. 주응력의 각도가 되면 이거를 이제 주각이라고 부르고, 그때의 면이 이제 주평면이 되는 거예요. 주평면, 얘네들. 근데 이 주각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이 시그마가 최대가 된 지점에서 전단 능력이 0이에요. 그러니까 전단 능력 요소가 없어요, 여기. 그리고 이 최소가 되는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에도 전단 능력이 0이다. 그러니까 이 중요하다는 이 주응력, 수직응력 두 개만으로도 이 응력 상태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응력이다. 되게 중요한 응력이니까 프린시플 스트레스라는 말을 붙여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시키고 있구나. 그때 세타가 있고 이 평면의 개념이 있고 각도가 있고 평면의 개념이 있고 그때의 응력 값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수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수식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공학을 하는 거니까 이제 공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이 세타라는 거는 지금 Z 방향으로 요소를 돌리고 있는 거고, 그걸 돌리는 이유는, 어, 얘가 응력이 많이 생기는 각도가 있다는 거예요. 최대 응력이 있어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재료역학, 뭐 항복 응력, 그쵸?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얘가 응력이 많이 발생을 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 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대 응력을 지금 구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학이 나오는데 요걸 만족하는 세타 P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쵸? 요걸 만족하는 세타 P를 구하려면 어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요. 이거 지금 답을 써놨는데 이걸 만족하는 이 세타 P의 값이 0도부터 360도 사이에 두 개 찾을 수 있다. 탄젠트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탄젠트 함수의 모양 이게 세타고 만약에 이게 탄젠트 세타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90도 그리고 주기가 180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270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360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젠트의 어떤 값이 타우 x, 타우 y,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 그리고 이 타우 x, y랑
같아지는 지점에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세타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2세타 P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회전을 할 때, 0도부터 360도까지만 보면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60도는 제자리니까. 0도부터 360도 사이에 2세타 P가, 이걸 만족하는 2세타 P가 두 개밖에 없다. 그쵸? 이건 탄젠트의 성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탄젠트 이 함수는 주기가 180도니까. 그래서 2세타 P가 이제 세타 P는 서로 이제 90도 차이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주기가 180도니까 180도마다 어떤 값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2세타 P가 이제 180도 간격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세타 P는 90도 차이가 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이제 90도 차이라는 거죠. 얘랑 얘가 이제 90도 차이다. 근데 이게 당연한 이유는 요게 어떤 이제 삼각함수인데 주기가 180도라는 거죠. 주기가 180도. 그러니까 최대 최소 지점의 차이는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우리 응력 요소를 이렇게 회전을 시켰는데 요거랑 요거랑 이제 90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면 얘가 이제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일단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 최대 주응력, 최소 주응력이 있다. 그러니까 주응력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최대 주응력이 되고 하나는 최소 주응력이 되겠죠. 그쵸? 여기 이제 그래프에 그려보면 얘가 이제 90도 차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각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때 응력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주응력을 자체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에다가 주각을 대입하면 주응력을 바로 숫자로 구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다른 어프로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이 식이 주어졌어요. 뭐 주각 이런 개념 생각하지 말고 이 시그마 x1이라는 값이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수식이. 그러면 이 값의 최대 최소값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이제 문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요 뒤 부분을 삼각함수 합성을 통해서 최대 최소값이 보이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앞으로 할 거예요. 뭐 이제 공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꼴을 보면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각도가 똑같은 각도를 가진 사인, 코사인 텀이 이렇게 순서대로 플러스를 갖고 있고 앞에 어떤 상수가 붙어 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사인이나 코사인 하나로 합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 두 개 있죠. 걔를 제곱을 해서 더해요. 이제 피타고라스 원리에 의한 건데 그래서 이 r이라는 애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텀이 얘인데 얘를 이제 r로 묶어요. 묶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코사인 합공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코코 싸싸니까 코사인 합공식은 얘를 이제 어떤 알파라는 각도를 정의해서 코사인 알파로 가정을 하고 얘를 사인 알파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텀을 이렇게.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합성하는 거. 그럼 이렇게 하면 삼각함수 하나짜리는 어차피 1일 때 최대고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r이라는 최대 최소값을 가진 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그마 x1의 최대값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에다가 r을 더해주면 최대가 되고 r을 빼주면 최소가 되는. 쉽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이렇게 합치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직각삼각형을 떠올리라는 거죠. 이게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빗면이 R이고, 이제 코사인 알파가 얘니까. 그래서 이 X축이 이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그리고 Y축이 타우, XY다. 그래서 요런 직각삼각형을 떠올리고, 그래서 이 각도를 이제 알파라고 보는 거죠. 알파는 저희가 도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최대 수직 응력, 최소 수직 응력이니까 얘가 이제 주응력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구한 애가. 근데 요 알파가 결국에는 2세타 주각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2세타 P가 되는 거죠. 앞에서 미분해서 구해보니까 알파는 2세타 P가 된다. 여기까지 나오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알파라고 구해놨지만 앞에서 이제 미분을 해서 최대가 되는 각도를 구해봤더니 얘가 이제 2세타 P라는 거죠. 알파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제 표현해주면 시그마 X1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이제 주응력이 발생하는 각도를 주각이라고 한다. 그 주응력이 발생하는 평면을 프린시플 플레인, 주평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 주평면에서는 전단 응력이 항상 0이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 주평면, 주각만큼 응력 요소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 응력 요소를 회전을 시켜보면 이게 45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켜보면 이게 만약에 주각이다. 주각이라고 하면 이때는 전단 응력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전단 응력이 작용하지 않고 모든 응력이 수직 응력으로만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진행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주평면에서는 전단 응력이 0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평면 응력을 보고 있죠. 평면 응력. 평면 응력에서는 주응력이 최대, 최소 수직 응력 두 개 존재하며 각각에 대응하는 주각은 서로 90도 차이 나더라. 그쵸? 그 다음에 3번 요게 또 중요한데 이제 실제 응력 요소는 이렇게 3차원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요 두 성분만 있는 평면 응력을 여기에 이제 전단 응력까지 있는 평면 응력 상황만 저희가 따졌기 때문에 주응력이 지금 두 개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응력 요소는 이런 어떤 이제 수직 응력만 봤을 때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가 모두 존재하는 3차원 응력 요소죠. 원래는. 그래서 실제로는 주응력이 3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Z가 0인 상황이었고 이렇게 이제 프린시플 응력을 구했을 때도 시그마 3가 시그마 1, 시그마 2가 이제 주응력이라고 하면 이 Z 방향으로 시그마 3의 응력이 0인 상황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응력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개념이 실제로는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평면 응력 상황이라서 고려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 번째 주응력이 있으니까 세 번째 주응력에 대해서도 뭐 주평면이 있을 거고 그때의 전단 응력은 0이다. 요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인 면에 작용하는 두 수직 응력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회전 각도에 상관없이 이게 핵심인데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시그마 1, 2, 시그마 2로 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이제 주응력이 주응력. 근데 이제 서로 90도 차이 난다고 했죠. 우리 네모를 다는 얘가 이제 시그마 1이면 얘가 시그마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회전하기 전에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가 있을 텐데 얘네를 더한 값 자체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요 공식 있죠.
시그마 x1 공식에다가 어떤 각도를 넣어봐요. 예를 들어서 30도를 넣어봐요. 그 30도를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고 시그마 y1을 계산하면 30도에다가 90도를 더해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타 플러스 90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시그마 y1은. 근데 시그마 x1은 여기다 그냥 세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넣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뒤에 삼각함수 텀이 없어져요. 두 개를 더하면. 그리고 앞에 있는 얘가 이제 2배 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한 거는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됩니다.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그림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그림으로. 여기가 이제 시그마 1이고 여기가 이제 시그마 2였는데 유북력이니까 얘를 세타만큼 움직였어. 세타만큼 움직였다는 건 x만큼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타만큼 움직이면 요만큼 감소한 게 얘도 세타만큼 움직이면서 요만큼 증가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합은 계속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4개의 성분이 있는데 이 중에 나머지 3개를 알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해라. 이런 문제로 풀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 수업이 몇 번 남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프라인 수업일 때.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주응력은 최소 수직 응력이다. 그래서 같은 방식, 이제 앞에서 한 거를 이제 거의 반복하는 방식이라서 지금 양은 많지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최대 전달 능력 지점도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식 제가 이거를 이제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 부분 전달 능력이 최대되고 최소가 된 전달 능력은 이게 마이너스 최대일 뿐이지 둘 다 의미는 같죠. 둘 다 최대 전달 능력이 얘는. 그래서 이제 최소라는 말은 없고 마이너스 최대 플러스 최대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최대 전달 능력 지점을 구해보자. 역시 세타로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을 계산하면 이것도 한 번만 해볼까요? 이것도 쉽게 되기 때문에 세타로 미분을 해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앞에 2가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 2가 튀어나온다. 그리고 사인 2세타 이게 0이다. 그럼 역시 코사인으로 정리를 탄젠트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 있는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탄젠트 2세타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 타우 xy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되는 세타를 구한 거예요. 걔가 이제 세타 S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뭐 따로 주각이라고 이제 뭐 이름을 붙이거나 하진 않는데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 각도를 그 시어 스트레스를 따서 S를 붙여줘요. 그래서 세타 S는 양과 음의 최대 전달 능력의 평면의 방향을 정의한다. 이해되시죠?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니까. 그리고 똑같이 이 세타 S가 180도 간격으로 두 개가 나올 거잖아요. 탄젠트 함수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세타 S는 역시 이 물리적인 각도 내에서 회전 각도가 뭐 0도에서 이제 180도 사이일 텐데 결국에는 서로 90도 차이 난다. 그렇죠? 그래서 얘랑 이제 90도 차이 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항상. 그 다음에 우리가 각도가 두 개가 있어요. 세타 P랑 세타 S가 있죠? 그럼 얘네 둘이 물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 물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세타 P고 이게 이제 세타 S인데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얼마나 차이가 날 거냐?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두 개가 있죠?
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봤더니 얘가 요 관계를 만족하죠? 그렇죠? 이거 지금 우변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한번 이제 코사인으로 한번 나눠서 코사인 사인으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변 좌변으로 한쪽을 몬 다음에 이 분모 텀 있죠? 그러니까 코사인 2세타 S랑 사인 2세타 P를 곱한 애를 양변에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인끼리 모이고 코사인끼리 모이죠? 이렇게 돼요. 이게 0이다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뭘 하고 싶죠? 합성을 하고 싶죠. 합치고 싶죠. 그래서 코코 싸싸니까 이렇게 한번 합쳐볼게요. 이거 뭐 순서는 사실 상관없는데 코사인 2세타 S에다가 2세타 P 지금 플러스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요게 0이다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2세타 P랑 2세타 S는 순서를 바꿔도 되죠. 왜냐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랑 같으니까 일단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0이다잖아요. 그냥 얘만 좌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0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2세타 마이너스 2P라는 2세타 P가 2세타 S 마이너스 2세타 P라는 얘가 90도면 되죠. 코사인이 0이 되려면 90도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면 결국에는 세타 S랑 세타 P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타 P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5도를 대면 자 여기가 세타 P, 얘도 세타 P죠? 세타 P에다가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45도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타 S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45도 더 가면 또 세타 P가 또 있죠? 그러니까 45도씩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그죠? 이게 45도는 요게 45도죠. 요게 45도. 요게 45도. 그쵸? 여러분? 자, 다시 해볼게요. 조금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세타 P예요. X축. 그럼 거기다가 45도를 더하면, 한 요만큼 길이니까 요만큼 일쪽을 더하면, 전달 능력이 최소가 되는 세타 S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45도를 더하면 전달 능력이 최소가 되는 세타 S가 또 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타 S 입장에서도 45도 또 가면 세타 P가 또 다른 세타 P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도씩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관계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죠. 그다음 그래서 이게 제가 답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이 작용하는 평면은 주 평면과 45도를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주라는 애를 프린서플이라는 명칭을 준 애는 수직응력 관련이에요. 그렇죠? 그 주평면이라는 거는 수직응력이 최대 최소가 되는 부분, 주응력이 작용하는 부분, 그리고 주응력 자체도 수직응력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 전달응력이 작용하는 평면도 있는데 걔는 주평면과 45도를 이룰 거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최대 전달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다가 사실 세타 S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서 했던 대로 얘를 다시 이제 사인 합공식을 정리를 하겠다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기 때문에 제가 또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코 코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 R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타우 자체가 R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언제? 세타가 세타 S가 될 때.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2파이라던가 요거는 제가 좀 헷갈리게 적었는데, 그쵸? 이 R이라는 값은 어쨌거나 최대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를 정리를 할 때, 코사인을 정리해주면 오히려 조금 이해가 쉬운데,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타가 세타 S가 될 때 이제 최대 값이 나와야겠죠? 최대 최소 값이. 요거는 한번 제가 조금 검토를 해볼게요. 자, 싹. 이게 사인 2세타 S. 그쵸? 그리고 이게 코사인 2세타 S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이제 요 자체의 최대값은 R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우의 최대값은 R과 같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발생하는 각도는 세타 S다. 세타 S.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게 이제 이론 내용이 길어가지고 문제풀이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고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공식들로 이제 공식들이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기가 힘드니까 요 예제를 간단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기본적인 공식들은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고,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가 그거를 조금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좌표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좌표가 바뀔 때 그때 타우 값이 어떻게 바뀌고, 이게 만약에 세타 S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건데, 그때의 타우 값은 얼마며 시그마는 얼마며 이거를 공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리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고 새로운 공식을 한번 써보셔야 되는 거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기말고사 보기 전에 제가 6단원 문제풀이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